아, 이게 보인다고? 여기에? 오, 대단하다. 여기에 그게 보인다고 또? 잘 봐. 지금 1월 눈물 날 것 같아. 1월 초에 돈을 알지? 1월 초에 돈을 입금을 했어. A1을 1월 초에 A1을 입금을 했어. 그럼 그 돈이 12개월 뒤에, 그럼 이게 12월 12초야. 그럼 12 말이겠지. 얘가 마지막 12월 30일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은 이자가 매달 한 번씩 붙잖아요. 그러면 12번 붙었겠지. 난 이거보다 더 자세히 할 수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알았지? 더 너무 길어질까 그러면? 아니 어쨌든 최대한 자세히 천천히 해줄게. A1을 넣으면 결국 마지막에 12개월 뒤에 원리학기는 얼마가 돼? 요건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거기선 했어요. 앞에 지수로고 할 때 그건 했어. 우리가 계속 이제 몇 퍼센트 빚이 반사될 때 몇 퍼센트 줄어든다 할 때 그 비율을 계속 곱했었잖아. 줄어드니까 20% 줄어들면 통과한 빚은 얼마인 거지? 80%가 통과한 거잖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한장 칸막이가 있다면 한 장 지나갈 때 0.8, 그 다음 0.8, 그럼 0.8을 거듭 제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자가 붙잖아. 10%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부가세 10%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원래 10,000원짜리면 부가세 하면은 11,000원이 붙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그 비율만큼을 계속 거듭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 지나가면 A1의 1 플러스 R만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원래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합치면. 됐어? 10% 이자다 그러면은 10,000원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0% 이자다 그럼 10,000원 집어넣으면 11,0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그 11,000원에 또 10% 이자니까 어때? 1,100원이 또 붙겠지. 그거에 또 10%. 계속 그거에 또 10% 계속 붙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 개념이에요. 거듭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12개월이 지났으니까 1 플러스 R이 몇 번? 12번이 된 거야. 알았니? 자, 그럼 매달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 돈은 이 돈인 거고. 그 다음에 2월 초에도 A1을 또 넣어요. 근데 얘는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기준은 얘 마지막이 기준이야. 그럼 얘는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 얘보다 한 번이 적겠지. 이 내용들만 일단 이해되시면 식유도하는 거는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12번 적금을 넣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넣는 거 뭐겠어? 12월 초겠죠. 12월 초에 넣었어요. 그죠? 이게 12번째 아닙니까? 1월 초, 2월 초, 3월 초. 그럼 얘가 점점점 가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여기 포기해라. 진심이다. 알았지? A 마지막에 A1을 넣으면 얘는 우리가 12월 초에 넣고 12월 말에 찾는 거거든. 그럼 이걸 한 달로 본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 1일에 넣고 31일에 차면 정확하게 한 달이 아니지 않나 이런 딴지는 걸지 마세요. 맞지? 그럼 진짜 날짜로 일할 계산한다는 건데 그건 실제로 컴퓨터가 할 거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초 말이면 그냥 한 달인 거야. 이해했지?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내가. 알았지? 그래서 한 달 이자가 붙으니까 얘는 마지막에 뭐 있어? A에다가 1 플러스 R이 한 번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총 12번 부은 거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오고 이걸 싹 다 더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게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그지? 첫째 항이 얘야. 그렇게 가야 편하지 않을까요? 점점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등비 수열 합공식을 쓰면 돼. 등비 수열 합공식이 원래 R-1에다가 첫째 항에 R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공비잖아 이게. 자, 이 내용에다 넣을 건데 여기서 첫째 항이 누구냐면 얘야.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에다가 여기서 공비가 얼마야 지금? 그지? 1 플러스 R이 공비잖아. 그래서 1 플러스 R이 총 몇 번? 12번이 되는 거고 밑에는 R이 돼. 왜냐면 1 플러스 R에서 1을 뺐으니까 1 뺀 거야. 이렇게 되는 공식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매달 말에 돈을 넣는다. 그러니까 매달 말이면 선생님 영상에도 이야기했는데 매달 말 1월 말이랑 2월 초는 그냥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알았어? 왜냐면 어차피 1월 말에 넣으면 생각해봐. 1월 말에 넣으면 이 한 달치 이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1월 말인데 그치? 1월 한 달은 안 했잖아. 처음 붙는 게 이건 거야. 첫 스타트가. 알았니? 이해됐어? 그럼 얘는 결국에 12월 말에는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 12번일까 11번일까? 그치 11번인가 그 차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저 2월 초가 1월 말이랑 똑같은 타임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 줄어들 거야. A의 1 플러스 R의 11이 될 거고 얘가 10제곱이 될 거고 맨 마지막은 뭐야? 1월 말, 2월 말, 3월 말 하면 12번째가 언제야? 12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12월 말에 마지막에 돈을 내는데 12월 말에 정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을 내면서 그냥 종료야. 이해됐지? 그러면 12월 말에 낸 거는 이자가 붙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 얘는 근데 순리대로 따지면 12, 11에서 여기가 1 왔으니까 12개인 거고 상식적으로 11부터 왔으면 뭐겠냐? 얼마여야 돼? A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매달 말에 넣는 건 요거에 되는 거야. 그럼 차이가 뭐야? 공비 똑같고요. 항 개수 12개 똑같고요. 뭔 차이야? 첫째 항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에 하는 경우는 얘랑 똑같은데 첫째 항 부분이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12제곱 빼기 1 나누기 R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621번의 내용을 먼저 봅시다. 매월 초에 13만 원을 월 이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총 3년 동안 적립하는 A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그냥 니네가 뭐 개월 막 다 필요 없이 전체 몇 개월이냐고 그거 하면 돼. 매달 계산하는 거야, 그지? 매달 계산하는데 3년짜리 부었어. 몇 개월? 36개월짜리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숫자 쌤이 1년 12로 예로 들어줬는데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매월 초에 넣는데, 근데 2년 동안 3년 동안 적립한다. 그럼 매월 초에 넣는 거니까 둘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 그 다음에 이율이 얼마입니까? 1%니까 여기에 곱하기 1.01이 곱해질 거고, 알았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1.01에 36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누기 0.01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전체 금액이야. 3년 동안에.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금 상품은 매월 초에 A만 원을 저금을 하는데, 그지? 그런데 이율이 같은 월요일이구나. 1.01 하고 여기도 1.01인데 몇 제곱이야? 2년 동안 적립한대. 그러니까 얘는 24개월 빼기 1인 거고 나누기 0.0 이거지 뭐. 근데 둘이 금액이 어때? 금액이 같대요. 당연히 더 많이 넣었을 거고 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1.01에 36제곱과 24제곱 값을 줄 거예요. 알았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을 일단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돼야 뭐 응용을 하든가 말든가 하겠지. 자, 이렇게 가고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씩 응용을 합니다. 이 파트는 62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 초에 100만 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지난해보다 21% 증액해서 적립한대. 근데 연 이율이 10%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2027년 말, 그러니까 전체 몇 년 동안 하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2018년 초에 해가지고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건데 몇 년 동안이야? 영노야 이거 몇 년 동안 넣는 거니? 잠깐 이게 지금 19년이요? 이게 사람 새끼인가? 2018년부터 2027년이면 이게 지금 19년이라고요? 새끼가 도가 지나친데 지금? 정신 안 차려? 지금 정신을 차려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틀리면 죽는다 생각하고 대답해. 계속 너만 물어볼 거야. 네가 3번 연속 맞힐 때까지. 알았어? 자, 그럼 초에 넣는 거니까 방금 했던 이거 하면 되겠다, 그지? 첫째 항에 이율 들어간 걸로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공식 바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왜? 매년 초에 금액을 일정하게 넣었냐?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꼭 풀으라는 거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넣는 게 쭉 혼자 이자가 막 붙고 그 다음 넣는 것도 이자가 쭉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는 건데 얘는 금액이 일정하잖아, 그지? 이거를 똑같이 그리지는 않고 이제 나열을 좀 해서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 써보면 돼.
첫 번째는 얼마? 100만 원이 이자가 10번 붙겠지. 그죠? 그럼 첫 번째 넣는 건 100만 원인데 얘는 1.1이 10번 붙었어.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두 번째는 100만 원에서 얼마? 21% 증액했으니까 두 번째 넣는 금액은 100 곱하기 1.2를 넣겠지. 맞죠? 두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이자 들어가는 횟수가 어때? 적어요. 몇 번? 9번. 그치. 얘는 금액이 늘어난 대신에 이율은 9번, 이자는 9번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금액은 느는데 100 곱하기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겠어? 1.21에 또 계속 21%씩 느니까 이거의 제곱일 건데 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개념인 거야. 그냥 이거지. 그럼 공비만 찾으면 끝나 사실은. 알았어? 이해됐지? 선생님이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는데요. 합치면 돼요. 알겠죠? 합치면 됩니다. 곱하기 얼마? 1.1 나누기 1.1의 개념이지. 그럼 이거 넘어갈 때 곱하기 얼마 한 거야? 1.1분의 1.21인 거고 사실은 1.1인 거지. 일부러 이런 식으로 관계 되게 나와. 저게 아니면 만약에 저게 아니다 그러면 저 값을 줄 거야. 저 분수값의 거듭제곱을 알면 줄 거예요. 문제에서. 알았지? 그러니까 그치 숫자로도 힌트 얻을 수 있어. 물론 가끔 이건 문제집은 안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이야기야. 가끔 이제 우리 거기 1.1에 10제곱 나왔잖아. 1.1에 9제곱 알려주고 풀어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바로 함정 빠지지. 이제. 그럼 니네가 1.1 9제곱에다가 1.1 곱해서 써야 돼. 학교 시험은 그렇게 조금 약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 정도 두 개는 에바지. 그 두 개 진짜 그. 근데 하나 정도는 하나 빼기도 하는데 그거는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대부분은 그냥 줘요. 여기는 원리학계 구해라. 스텝 2가 이 정도인 거고. 스텝 1이구나. 아, 2 맞죠? 여기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할부 금액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건데 그게 한 김에 이어서 좀 가자. 어렵더라도 하나로 그냥 631번 쪽으로 갈게. 스텝 3에 문제 한번 봐볼래? 어떤 상황인지. 풀었어? 별표일 수가 없. 별표 연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가정이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지. 이게 그 너무 현실하고 너무 연결시키지 마. 알았어? 이런 상황은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이거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야기해 주면 현재든 과거든 어쨌든 이 시기랑 나중, 지금이랑 나중 아니면 과거랑 지금 어쨌든 두 시기가 존재를 합니다. 현재,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두 가지로 끌고 갈 거예요. 보통은 뭐냐? 이 금액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 알았냐? 전체 그 금액을 할부로 이렇게 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니네가 연금이 보통 그런 개념이거든요. 연금하고 할부가 비슷한 느낌인데 매달 이렇게 받잖아. 일정한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10만 원을 받아. 알았지? 매달 10만 원을 계산 안 할 거야. 상황만 볼게. 매달 10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한 60개월 동안 받는다. 그럼 매달 10만 원을 받으면 당연히 쓰죠. 그지? 그게 아니라 이제 뭐가 더 이득이냐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이득은 있어서는 안 돼. 똑같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봐봐.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것만 선택하겠지. 근데 두 상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냐면 매달 10만 원을 받으면 그게 은행에 딱 들어간단 말이야. 매달. 그럼 그게 오늘 한 거잖아. 요 내용이잖아. 그지? 이해됐어? 매달 10만 원씩 은행에 막 넣어. 그 사람 한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를 60개월 동안 은행에 딱 넣었어. 그러면 나오는 나중에 미래에 항상 미래에는 결과 같아야 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매달 받아서 은행에 계속 차곡차곡 넣었을 때 그 원리학계 적금으로 계산을 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게 이거잖아. 이 내용이지. 그지? 요거야. 또 한 사람은 나는 매달 안 받을 거고 지금 받을래. 지금 미리. 나중에 내가 앞으로 60개월 동안 받을 거, 5년 동안 받을 거를 지금 받을래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이 금액이랑 같으면 니네 같으면 이거 하죠.
왜? 이걸 은행에 넣으면 이 금액 맞아? 아니잖아. 이건 적금이 아니야. 그냥 이걸 한 방에 넣은 거야. 그냥 딱 넣어놓고 끝.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A에 뭐 R이 R%라고 치면은 1 플러스 R에 60개월 이렇게 붙겠지. 얘는 다달이 붙은 거고 얘는 한 방에. 얘들이 같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되도록 미리 측정을 해서 미리 줍니다. 실제로 연금도 미리 받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받아요. 이해됐지? 매달 했을 때 근데 여기다가 변수를 고려하는 게 뭐가냐면 물가 상승률 이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식을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걸 계산해 주는 건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하는 거. 알았어?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는 거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보험료 같은 거 책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이해됐지? 그런 거 다 계산을 하는 거고. 왜? 회사가 손해보험 장사하겠어? 아니죠. 그런 거를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은 전공에 상관없이 그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 보험 판매를 하는 사람들, 그치?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 근데 보험을 만드는 사람 상당히 높은 직급은 높지 않아도 아무튼 연봉이 다르죠. 보험 상품을 만들잖아. 쌤 동기들이랑 후배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수학과 그거 많이 하거든. 그래 보이지 않냐?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은 저기 증권사에 가 있고 거기에 수학 전공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때부터 이제 막 IMF 이후에 그 다음에 뜨기 시작한 게 이제 펀드 뭐 이런 것부터 뜨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미 미국 증권가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경제학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미 거기서 하고서 우리나라 이제 후진국이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그 전까지는 보통 증권계나 이런 데 전부 다 문과 경제학과 근데 이제 경제학에는 수학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인식이 되면서 경제학이랑 수학이랑 같이 가게 된 거고 그때 생기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하는 게 이제 금융 수학이죠. 그런 게 그때 생긴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딱 이것만 은행에 다 넣었을 때 한 방에 계산한 거랑 그다음에 매달 받아서 계산한 거 서로 똑같아야 된다. 비슷한 거예요. 2018년 초에 어느 아파트 한 세대 매입가는 3억 1,2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3억 1,200만 원에서 계속 상승을 한대요. 4%씩. 근데 2018년 초에 A만 원을 적립하고 매년 초 전년도보다 5% 낮은 금액을 연이율 4% 매년 복리로 적립한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 이 문제랑 비슷하다. 흐름은. 아까는 전에 입금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계속 그지? 입금했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당연히 횟수가 지나가니까. 근데 얘는 어때? 2018년 초에 매년 A만 원을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5% 낮은 걸 썼으니까 이번에 이 밑에다가 똑같이 써볼까? 그러면은 적금 부은 건 얼마야? A만 원을 부었지. 그 다음에는 얘는 그러면 이율이 복리로 4%. 근데 이게 2028년 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2018년 초에서 2028년 초기 때문에 몇 년 됐어, 연호야? 10년 됐죠. 그죠? 초니까. 2028년 초는 몇 년도 말하고 똑같다고 2027년 말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0년을 지났어. 그래서 1.04의 10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는 A1보다 얼마? 더 적은 금액을 부었다 그랬지. 근데가 최악이네요. 이자도 줄고 금액도 줄고. 뭐 하자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아니 줄어든 거 맞잖아. 몰라.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아파트 값이 상승했어. 어쨌든 금액은 늘었잖아. 맞지? 플러스는 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부은 거야. 맨 마지막까지. 그치? 근데 그 금액이 지금은 3억 1,200만 원이면 되겠냐고. 이건 과거의 금액인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억 1,200도 이게 10년 지난 만큼 얘도 늘었을 거 아니야? 그게 같아져야 집을 사겠지.
10년 전에 3억 1,200이었다고 뒤지게 모아서 3억 1,200 만들어서 갖고 가서 10년 뒤에 여기 있어요. 근데 집값은 쭉 뛰었지. 봐봐, 상황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1.04야? 4%야? 04에 10년만큼 늘어난 금액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똑같이 성립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금액이 줄어드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엄마 카드를 쓰든 체크 카드를 쓰든 그냥 일상생활 쓰는 거는 뭐 야 고봉면 가가지고 김밥 하나 한 줄 먹었는데 12개월 할부로 이렇게 사진 않잖아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우리가 할부로 샀을 때 물어보는 게 딱 이 등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뭔 차이냐면 이런 거야. 아까 해줬던 그 연금 이야기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말고요. 그냥 이제 뭐 1 플러스 R 10제곱 그냥 이렇게 통합해서 부제곱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똑같이 하면 연금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매달 10만 원씩 받는데 지금 받으면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게 연금 문제인 거고 식 똑같아요. 그래서 응용이 살짝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31만 2천 원짜리 물건을 샀어. 할부로 지금.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야 되냐 이거지. 선생님 쿠팡은 24개월 무이자인데 그럼 말고 그건 엠빵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거야. 요거에다가 할부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할부 수수료가 얘가 넘어가서 계산된 겁니다. 그건 실제로.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물건 판 사람 입장에서 나는 지금 당장 31만 2천 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할부로 준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금액을 은행에 넣었다면 10개월을 할부다 그러면 10개월 뒤에는 이 금액이 됐을 테니까 이 사람이 매달 줄 때 이걸 생각해서 줘야 되는 똑같은 등식이잖아. 매달 얼마씩 줘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A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은 형식인 거야. 이게 끝이야. 응용은. 알겠습니까? 할부가 나오든 연금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되고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알았지? 요것도 그 등식 세워서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그걸 방정식 풀면 끝나요. 어차피 거듭제곱 숫자는 다 나와 있잖아. 그치?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 스텝타워 내가 막 긁진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 620번은 여러분들 그래서 축척처럼 이게 어떤 그림이 줄어들 때 닮음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도형들도 같은 비율로 쭉 줄어드는 성질을 생각을 하시면 그냥 두 번째 그림이지. 두 번째 직사각형들 보이지? 두 개. 걔네들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호구라니까. 두 번째 거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이미 공비가 나와. 이거 닮음인 거 알았으면 끝났지 뭐.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첫째 항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은 첫 번째 건 구해야지 인간적으로. 알았어? 자, 이거를 구해 보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어떻게 구하냐? 45도인 걸 활용합시다. 그래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처음이 1이잖아. 그럼 얘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x라고 하고 다른 거 x로 해도 돼요. 짧은 거 x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짧은 거 x로 했는데 답을 x로 그냥 써버릴 것 같다. 그런 덤벙대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본인 고생을 사서 하는 거긴 한데. 이봐. 얘 몇 x야? 집중. 루트 2분의 1 x죠. 그죠? 루트 1이 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루트 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어? 두 개 더하면 얼마? 1. 끝. 오케이? 그러면 루트 2분의 1x 플러스 루트 2x가 1이라는 걸 이용하면 x가 나올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닮음이거든요. 몇 대 몇일까요? x 아직 안 구했다고 치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정사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니? 그럼 이 정사각형은 어디 소속이야? 여기 소속이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닮은비는 1대 x입니다. 맞죠?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3학년도 다 이렇게 내가 가르치거든. 이렇게 해야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닮은비는 1대 x야.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얘랑 얘 1대1로 만났을 때 이야기인 거지. 그런데 개수가 어떻게 돼요? 2배가 늘어나죠. 근데 개수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 다음은 개수가 몇 개가 되니? 4개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공비 찾는 국룰을 알려줄게. 공비는 단순히 닮은 비나 넓이 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닮은 비일 수도 있고 넓이 비일 수도 있어. 얘는 지금 넓이니까 넓이 비겠지. 그러면 비율 얼마야? 1대 x제곱이죠. 비율 곱하기 개수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러니까 비율은 얼마야 여기서는? 1대 x니까 x가 당연히 1보다 작겠지, 그지? 그러면 넓이 b니까 얘는 뭐죠? 비율은 x제곱. 이해됩니까? 넓이 b가 1대 x제곱 아니야? 그지? 넓이 b가 1대 x제곱. 그 비율에다가 곱하기 개수 비율은 얼마야? 그치? 몇 개씩 거듭제곱되고 있어? 2개씩 거듭제곱되고 있잖아. 3개, 9개, 27개 이렇게 3개씩 번식을 하고 있으면 곱하기 3하면 돼.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된다. 알았지?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고. 그거를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 그 3학년 책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 필요 없고 S8. 그지? 쌤 문제 막 읽어주면서 안 했지? 다 읽으면 시간 낭비야.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만 파악되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그 뒤에 어차피 힌트 없어. 그리고 맨 마지막 줄로 가서 뭘 물어보는지만 찾아. 알았지? 8번째구나. 그럼 8번째 항을 찾으면 돼요. 그지? 넓이 합이니까 8번째까지 다 더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테마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정사각형 내접하는 걸로 비슷하게 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율이 달라. 1대 3으로 할게 그냥. 1, 3이라고 치면 첫 번째는 여기다 정사각형을 하나 넣는 거야. 이렇게 정사각형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안에다 또 넣는 거야 이제. 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 이것도 똑같이 해보라 이거지. 오케이? 얘도 등비예요. 자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합시다. 두 번째 거 안 구할 거예요. 두 번째 거 안 구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변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이미 얘처럼 이 비율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은 어느 직각삼각형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첫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해볼까? 뭐 눈이 내리냐 이렇게. 자, x라고 할게요. 이게 뭐죠? 집중. 공비가. 알지? 요 사각형 안 구한다 그랬어 내가. 왜냐면 잘 봐. 이 정사각형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 얘는 이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있지. 그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1대 x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미 1대 x이기 때문에 공비가 x가 되는 거라서 닮은 비가 1대 x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쌤이 이제 편집을 하나씩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쌤이 그냥 3학년 거 오늘 딱 갈 때 프린트 3학년 거 이 등비급수 파트 문제를 아예 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거기서 첫 장이랑 공비만 찾아와. 답을 내지 마. 어차피 다 리미트 들어있을 거야. 알았지? 그림 딱 보면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있을 거야. 다 똑같이. 알았지? 620번 이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뭐 넓이면 넓이, 길이면 길이 첫 번째 항이랑 뭐 A1이면 A1 이런 식으로 문제 표현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면 넓이면 S1, 2, 3 이렇게 돼 있겠죠. 걔네들 첫 번째 거 넓이, 그 다음에 공비만 딱 찾아. 알았어? 이해됐죠? 그거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열로 넘어가 보면 아까 629번이었나요? 네. 629번. 자,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 10의 값을 구하시오. 잘 봐야 돼. 등차 등비인데 A1과 B1이 같고 A2랑 B2랑 같대. 우연히 그런 거예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등비 수열의 첫째 항. 우연히 숫자 같은 거고 4번까지도 같나 봐. 신기하다. 그죠? 3번하고 B3번은 다르대. 어쩌라고. 그 다음에 그치? 아니 여기서 뭔가 막 식이 떠오르진 않잖아. 물론 같다 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당연히 우리가 등비수열은 첫째 항을 A1이라고 잡으면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는 AR 제곱 이렇게 둘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조건의 세 가지가 같다라는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든 두 개든. 알았어? 한 문자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1번하고 그러니까 A1이랑 B1이 같다는 건 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치? 얘는 식은 아니고. 자, 볼게요. A1, B1이 같고 A2, B2가 같고 A3랑 B3가 같다는 게 이게 식인 거지. 얘는 그냥 전체적인 첫째 항을 A로 쓰자 뭐 이 말이야. 알았어? B는 쓰지 않는다. 뭐 A 안 쓰고 B 써도 되고요. 그러면은 A2는 어떻게 쓰면 돼? A 플러스 D. 첫째 항도 그냥 귀찮으니까 A라고 할게요. 왜? 우식견? 왜? 뭐 왜? 아니 어제 그래도 몇 명 있더라니까? 어제 다른 반 해도 내 이야기 들었어. 애들이 팔 아파서 지우기를 못 지운대. 우리 반에도 있었어. 어? 그렇지. 원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R이라고 하지 말고 문자를 최소화해야 돼. 어차피 첫째 항 같으니까 AR이라고 하면 돼요. 얘는 A 플러스 2D 그리고 AR 제곱 이렇게 하자. 알았어? 어차피 첫째 항이 똑같으니까. A4야? 땡큐. 그러면 3D 그 다음에 세제곱.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12다. B3이 10이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된 애들 중에서 나중에 해가지고 A3번하고 B3번을 찾아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된 애들이 하나만 나오진 않겠지. 그러면 A3하고 B3이 다른 애들 중에 B3이 얼마가 되게 12가 되게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연립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 대입을 하는데 하나는 정리를 좀 해야겠지. A, R,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개 정도는 없어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A의 R-1은 D로 이렇게 묶이잖아. A가 넘어가면. 그다음 여기도 가만히 봐보면은 똑같은 느낌 아니야? R 세제곱 빼기 1이 3D인 거잖아요. 알았지? 이러면 연립이 좀 되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위아래 빼거나 그런 것도 좋은데 얘가 지금 A의 R-1에 우리 등비수열 이렇게 연립 많이 하잖아. 어차피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 자체가 누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거죠. 위아래를 빼셔도 돼요. 빼는 느낌으로 가도 돼. 근데 대신에 그러려면 위에다가 3 곱해가지고 위아래 빼도 되고. 알았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됐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3D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알았지? 됐죠? 그러면 D가 만약에 0이면 그냥 약분이 다 될 거고.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랬으면은 D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들이 전부 다. 그냥 같은 상수열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같아지려면 다 같아지든가. 그렇지 않냐? 네, 같아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일단 D가 아니면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D로 묶으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이래다 3이 넘으니까 빼기 3이 될 거고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도 인수면 되네요. 그지? 그래서 결국엔 이게 0이 된다고 0이 되니까 R의 값은 둘 중에 하나네. 그지? 1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를 집어넣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세 번째 항이 다르고 그다음에 3번이 B3번이 12가 되는 그러한 숫자를 찾아주는 게 629번의 마무리고. 알았죠? 30번 했죠? 아닌데? 누가 아니야? 쌤이 뭐 골라서 안 해줘? 그럼 어제 3학년인가 보다. 어젠가 보다. 최근 기억인데. 이씨 어제 기억을 이렇게 기억한다고? 역시 침팬지 기억력을 갖고 있어. 안 함? 음.
아니 뭐 다른 테스트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어제 3학년에 했나? 풀었니? 질문이니? 지금 1번, 8번, 그다음 B도 7번, 2번, 4번들, 5번들 번호가 너무 많죠. 근데 성질을 생각합시다. 성질을. 우리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두 항을 더했을 때는 무조건 걔만 생각하지 마. 1번하고 8번을 더한 건 2번하고 7번을 더한 거랑 번호의 합으로 생각하면 돼. 번호가 지금 1번, 8번이면 합이 얼마야? 9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27. 오케이? 36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번하고 5번의 합도 똑같이 8이겠죠. 그 다음에 곱은 등비수열은 곱이 일정하니까 두 개의 곱이. 그지? 2번하고 7번의 곱이 3번하고 6번의 곱과 같고 4번하고 5번의 곱과 같습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4랑 B4, A5랑 B5가 나왔으니까 결국 주인공은 A4랑 A5야. 왜? 같으니까 B랑. 그럼 정리하면 A4 더하기 A5는 얼마? 8. 좋습니다. A4 곱하기 A5는 12. 길 가다가 어떤 숫자 둘을 더했는데 8이고 곱해서 12야. 우리 그 고1 때는 그렇게 했지. 막 두 근의 합이랑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이렇게 하는데 바로 보이잖아. 그러면 2, 6이냐 6, 2냐 그 차이인데 맞지?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앞에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6, 2의 조합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해볼 거야? 634번일 텐데 풀렸으면 여기 수열 잘하는 축인 거다 이거. 634번이요. 처음 보는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이걸 풀어냈다 그러면 잘하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 등차 수열의 합을. 근데 이게 TN이 등차 수열 합이니? 등차 수열 합의 절대값 씌운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돼. 등차 수열 합이 어떻게 생겼어? n에 대한 2차식으로 생겼고 그 n에 대한 2차식을 어떻게 2차 함수를 접어 올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은 하고 그 뒤에를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은 빨리 채워. 그 뒤에 쌤이 주로 딱 알려주잖아. 등차 수열의 합은 하고 뒤에 얘네 대한 2차식이고 또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고 상수항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으로는 총 원래 몇 가지 개형이 있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값 갖는 거 하나, 최소값 갖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계속 증가만 하는 게 하나, 계속 감소만 하는 게 하나 이렇게 나눠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부분만 필요하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만 필요하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감소만 하는 그런 이야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모양이다. 그럼 이 친구를 접어 올린 그 절대값의 합은 이게 올라간 거야. 이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건지 어떤 건지를 이제 봐야 되겠지. 첫째 항이 50. 자, 우리가 첫째 항이 50에다가 공차가 정수야. 근데 정수가 양수음수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치? 첫째 항이 50인 이런 상황에서 수열 TN을 어떻게 정해? 근데 얘가 그거죠. 1번부터 n번까지 합이 거기다 절대값을 씌운 건데 가조건에 보니까 16번이랑 17번을 보니까 연속하는 번호 그 다음에 17번, 18번을 보니 무슨 뜻이야? 16, 17번 관계는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지. 합이 증가하고 있어. 올라가다가 17번하고 18번 중에서는 갑자기 18번에서 감소를 하네. 근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S가 아니야. 이들의 합을 SN이라고 해보자.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TN은 SN이 아니잖아요. 절대값 SN인데 절대값이 감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림 상황에서 그래프 개형으로 파악이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세워야 돼. 알았어? 16번까지 합, 17번까지 합, 이 식을 그 등비차수의 합공식 있죠? 그걸 세우셔야 돼요.
근데 첫 장이 지금 50이라고 양수로 주어진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봐. 상식적으로 가에다 넣었을 때 그럼 만약에 가에다가 이 tn에다 직접 넣으면 1번부터 16번까지 합을 구해서 절대값 씌웠어. 그 다음 1번부터 17번까지 합을 구해서 절대값 씌웠어. 근데 17번을 추가해가지고 절대값 씌웠더니 더 커졌어. 그럼 17번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니까 추가돼서 절대값이 커진 거 아니에요. 17번이 양수야. 그러면 첫 장이 양수인데 아직 17번도 양수고, 맞죠? 그럼 계속 양수냐? 그런데 18번이야. 이게 17번 항까지 합이랑 18번 항까지 합을 했을 때 18번 항을 추가했더니 갑자기 값이 절대값이 줄었어. 그 말은 우리 절대값 합에서 절대값이 줄어들면은 음수가 더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알았어? 그래서 18번은 음수구나. 무슨 뜻입니까? 양수였던 수열이 등차 수열에서 갑자기 음수항이 등장을 한다는 건 수열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등차 수열이 여기 공차 정수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음수인 요놈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A의 17번, A의 18번이 부호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걸 가지고 D 범위가 나와. 그지? 왜냐면 첫 장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50 플러스 16D, 50 플러스 17D를 하면 부등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은 이거 정리해 주지 않았니? 저번에 문제 할 때. 자, 공차가 정수나 자연수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자연수는 정수에 이 조건이 있을 때 저번에 했을 때 쌤이 약수 이야기로 해줬는데 기억나요? D 해가지고 이제 분수 형태로 갔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범위야. 딱 이게 크게 두 가지야. 알았지? 이 두 개로 풀려요. 그러니까 범위로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차피 D가 정수나 자연수면 D가 얼마랑 얼마 사이다. 분수랑 분수 사이다. 그러면 그 안에 정수가 딱 정해졌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게 다 답일 수도 있고 모두 구하시오 하면. 근데 그 후보 중에서 문제 조건에 넣었을 때 부합하는 애들 또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수. 이건 정말 해봤을 거야. 이제 D분의 뭐 32가 뭐 여기가 이제 N에 대한 식이 나와. 근데 N에 대한 식은 전부 다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D는 32의 약수. 이렇게 풀었는 문제. 선생님 구분 어떻게 하나요? 간단해. 부등호가 나오면 범위고 부등호가 안 나오면 약수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17번, 18번이 양수다 음수다라고 범위가 나왔지. 그럼 부등식으로 풀어가지고 범위로 정수 직접 찾는 거야. 공차가 자연수나 정수인 조건 문제는 거의 다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끝나요. 알겠습니까? 주로 다 이게 다 기출이었고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이 저런 흐름이다. 그래서 18번이 음수, 17번이 양수라는 조건을 일단 써보시면은 공차가 딱 나오고 이 문제는 실제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첫 장 나왔고 공차 나왔으니까 말 다 했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이 되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파악하면 끝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체크된 걸 봐볼까? 어우 당당스. 그럼 당당하게 불러.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오호. 그래서 그 전에 632, 33도 그 비율인 거잖아, 그치? 이것도 규칙적으로 공비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 닮은 비만 찾으면 쌤 이야기했다. 632번 같은 것도 알았어? 만들 때 개수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35번 하고 그 뒤에 볼게요. 아까 몇 번이라고? 38번. 35하고 38 갈게요, 그러면. 35. 35는 지금 보니까
얘는 좀 읽어야지. 그치? 상황이 지금 접었다 폈다는 얘기지. 얘네들을 접어가지고 다시 펼치면 되고. 그런데 S2가 어떤 건지, S1이 지금 얘네들 한번 접어가지고 다시 펼친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 접힌 상태로 또 접었냐? 얘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자체를 보고 바로 파악을 하셔도 되는 게 그 S1에서 접힌 모든 선의 길이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펼쳤을 때 접혀 있는 그 선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야. 밑에 S1을 펼친 그림, S2를 펼친 그림을 딱 봤을 때.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기존에 있던 접힌 선들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애들하고 어때? 갑자기 종이접기 이렇게 하면은 다음 거 접으면 전에 접혔던 게 갑자기 펼쳐지냐? 다림질 한 것처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미 접혀 있는 선들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접었을 때는 새로 접혀서 추가된 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 그림들을 다 더하라고는 안 했지만 n번째 생긴 녀석은 이미 그게 뭐야?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합이야. 이해됐지? 왜냐면 선들이 누적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비율만 찾으면 끝나는 거고 첫 번째 선들의 합은 얼마예요? 지금 S1 보면 보이잖아. 4루트입니까? 그럼 첫 번째 L1이 지금 4루트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럼 그 다음 S2를 펼친 그림에서 그 대각선 4개짜리 정사각형 마름모 방향으로 돼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애들 길이의 합을 보면 되는 거지. 알았어?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거랑 더해주는 게 누적인 거고. 오케이? 그러면 얼마가 되냐 이거야. 근데 걔네들은 깔끔하게 뭐 루트가 안 나오게 생겼는데 그죠? 루트가 안 나오고 어차피 그냥 모든 변의 길이 더한 거랑 똑같네요. 그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그지 않냐? S2 셈이 칠판에 안 그려져? 그냥 간단하게 약간 얘네들 그림 얘네들인 거잖아. 대각선 애들은 어차피 이미 다 첫 번째 카운트 했고 그럼 걔는 빼. 그럼 4루트 2에다가 더하라고. 누적이니까. 그럼 얘도 어차피 이거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그럼 얘는 8. 아니?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도형으로 생각을 해서 찾으면 그 다음이 굳이 다음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알았어? 근데 실제로 얘는 몇 배가 되고 있는 거냐면 루트. 물론 제일 여기서 만약에 아까 그 닮음으로 이렇게 푸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얘를 만약에 그 다음을 구해보면 정확하게 루트 2배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거야. 이것도 똑같아. 접어가지고 펼쳐서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사각형을 접었을 때랑 그 접혀 있는 놈을 접었을 때랑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이랑 이미 접힌 상태의 사각형이랑의 비율을 생각을 하면 되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똑같은 방향으로 접었잖아. 그러니까 요놈 쌤 말이 이거야. 얘를 접은 방법하고 이걸 접은 녀석을 접은 방법은 똑같잖아. 모서리들은. 그러니까 얘를 접은 게 얘 접은 거랑 똑같다 하면 오늘 쌤이 그 부분 강조했잖아. 어차피 여기서 할 일 여기서 똑같이 할 거면 얘를 구할 필요가 있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를 접었을 때 나오는 게 4루트 2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만약에 루트 2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음 편하게 할 거면 그냥 세 번째까지 해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닮음이라서 등비 수열이구나를 알고 풀면 얘도 필요가 없어요. 왜? 등비 수열이면은 그냥 두 개만 알아도 공비가 바로 나오니까. 등비라는 걸 알면. 그잖아. 등비라는 걸 모르면 세 번째까지 구해서 아 비율이 일정하구나를 아는 거지. 등비라는 걸 알면 사실 세 번째랑 필요 없죠.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비율이 공비니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쪽. 알겠어? 그게 이제 35번인 거고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38번.
공차가 양수이고 항의 개수가 k인 등차 하수열 an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24고 홀수 번째 항들 13579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1이다. 2480. 근데 6번이 0 이하일 때 ak의 최소값을 구하죠. 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24인데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1이야. 근데 공차가 양수래요. 항 개수가 짝수개입니까 홀수개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짝수 번째를 더했더니 21인데 홀수 번째를 더했더니 24야. 근데 공차는 양수야. 야, 생각을 해봐. 수열을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끝이 짝수여야 개수가 똑같지. 그럼 똑같이 등차 수열을 공차 양수인 걸 똑같이 더했어. A1 더하기 A3 블라블라 해서 하고 A2 더하기 A4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 개수가 똑같으면은 A의 예를 들어 11에서 멈추고 A의 12에서 멈췄다고 쳐봐봐. 개수 정확하게 지금 6개씩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첫 장이 있고 공차가 양수이면은 짝수 항들의 합이 더 커야 정상이야. 왜일까? 1대1로 만나봐. 1번하고 2번이 각 스타트지. 얘는 D가 더 커. 얘도 D가 더 커. 그러니까 6D가 더 큰 거야. 그런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얘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24인데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1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개수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말은 1번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으로 개수 안 맞다는 건 예를 들면 그렇지 이렇게 홀수가 하나 더 많다는 거고 K는 홀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차가 양수니까. 음수면 반대겠지. 줄어드니까 반대로. 그래서 K는 홀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 K를 뭐 홀수를 임의로 숫자로 그 문자로 두고 해도 돼. 2M 뭐 플러스 이렇게 둬도 되지만 일단은 6번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맞지? 그러면은 그 24를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은 왜 AK의 최소값을 물어봤냐면 공차가 딱 떨어지겠냐고. 6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첫째 항을 모르기 때문에 공차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문제 만나면 주어진 거 그대로 씩 세우세요. 수열은 그렇게 해야 돼. 유추해내는 거는 여기서 끝났어. 이런 정도는 유추해내고 그 다음은 24, 20을 갖고 씩 세워야지. 간단해. 홀수 번째 항까지 합씩 세워. 그런데 그 문자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의 차이죠. K가 홀수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야. 선택해. K를 대신 이거는 보기는 편한데 문자가 하나 더 나오니까 좀 그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 편하긴 해. 보기에는. K를 2M 마이너스 이렇게 두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두는 방법. 그 다음에 아싸리 그냥 어차피 K 한 개수 K니까 K 이하에서 이제 내가 그거를 짝수로 나눠서 할 거니까 그냥 바로 짝수개 그러니까 이거야. 얘가 홀수니까 이 안에서 짝수개수 홀수개수를 M으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K 가지고 짝수개수 홀수개수 표현하든가. 알았어? 할 수 있어요. 자, 13이야. 홀수 몇 개? 홀수 12개. 홀수 7개죠. 짝수랑 홀수가 같으려면 12개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 7, 짝수 6개. 이건 숫자니까 바로 보이잖아. 그럼 이게 K면 얘들을 K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그치? 수열을 할 때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편하긴 여러분들 이게 편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게 이것도 연습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한 개수를 다루는 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자만 놓고 봤을 때 거기서 그거를 짝수 홀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숫자 그대로 저걸 2m-1로 안 두고. 알았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숫자가 홀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짝수 개수 찾는 방법은 빼기 1 나누기 2고요. 항상 지구상의 모든 홀수를 가지고 홀수에다가 1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홀수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홀수 K를 가지고 빼기 2를 해서 나누기 하면 이게 뭐예요?
짝수 개수고 모든 숫자가 다 돼. 홀수만 짝수는 니네가 해봐. 짝수는 쉽지 않냐? 나누기 2 끝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라고. 근데 홀수가 이거는 심화 문제에서 많이 써. 그래서 알아두자. 상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합을 24나 21을 합 계산할 때 그걸 쓰면 되죠. 2분의 날 써봐 이제. 알았어? 자, 2분의 날. 2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AK 홀수항들의 합이 2분의 날 하려면 어떻게 여기다가 한 개수 곱해야 되겠지? 그죠? 지금 홀수항 합 구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날에서 R 했어. 그럼 니은 해야지 여기. 한 개수 플러스 이렇게 한 개 얼마? 24. 짝수항을 해보면 2분의 A2 플러스 A에 그렇지. 좋아요. 곱하기 2분의 K-1이 21 이렇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알았어? 됐습니까? 근데 보니까 뭐 저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저러면 A1도 있고 A2도 있고 AK-1, K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 연호야, 내가 오늘 3번 물어보면 되지. 아직 덜 물어봤다? 오늘 배운 거, 방금 아까 내가 어떤 문제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게 질문이야. 저 둘은? 응? 아니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건 무슨 밀당은 여자랑 하시고요. 알았어? 제발. 그죠? 같기 때문에 굳이 뭐 형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 짝소르스 이야기를 해주려고. 어차피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알았어? 그죠? 연립이 조금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둘을 나눠 버리든가. 알았어? 나누는 게 편하지 않냐? 곱셈 이렇게 나왔을 때 둘 나누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나눗셈을 하든가 대입해도 되는데 그럼 K 값이 나와. 알았지? K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랑 또 누구? 마지막 결론 6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공차 범위가 나옵니다. K 얼마 나와? 15? 홀수. 그래야 맞게 되는 거죠. 홀수가 나오면 15 나오면.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그 나눗셈을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약분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되고 그렇잖아. 위아래 그냥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러면 21분의 2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7분의 8 7분의 8이니까 14분의 16 맞네. K15 K15 오케이? K15 다시 넣어주면 1번이랑 15번 합이 얼마인지가 나오죠. 다시 연립이 그런 거잖아. 구해놓고 다른 거 또 구할 수 있다 대입하면. 그지? 다시 넣으면 되지 않냐? 1번하고 15번이 나와. 또 조건. 그치. 6번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공차 범위가 나왔을 때 그 범위 가지고 AK 최소값 15번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다. 공차가 최소려면 공차가 제일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차가 제일 작을 때가 답이 되는 거지. 오늘 한 거 정리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쌤이 그거를 좀 뽑아 줄게요.